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무섭긴 무섭나 봅니다. 지금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보다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아예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미 잡힌 일정도 연기해버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9일 날 대통령 취임식 전날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 복수일까요? 지금 이 민주당 지지자들, 강성 지지자들이 한동훈 후보자의 미성년자 딸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지금 집중적으로 한동훈 가족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사감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또 성인이냐 미성년자냐에 대한 이런 구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겨레가 쏟아내고 있는 한동훈 후보자의 딸에 대한 비판 기사를 보면 상당한 적개심마저 느껴질 정도입니다. 제목을 막 계속 바꾸면서 어쨌든 한동훈 후보자의 딸을 공격합니다. 에세이를 논문이라고 표현하면 뭐가 대단해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 기사들을 보면 마치 조국 전 장관 케이스가 떠오릅니다. 조국도 당했으니 한동훈도 당해봐라. 이런 적개심이 조금 생각납니다. 물론 한겨레는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팩트야 이렇게 주장할지 모르지만 이미 팩트가 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MBC는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서울시로부터 상을 받지 않았다. 이것도 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이 사건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서울시가 상 받았다고 했습니다. 상 받았다고. 시스템 오류 때문에 잠시 안 받은 것처럼 되어 있었는데 보니까 받았다. 아무튼 지금 이걸 보면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자, 아무튼 미성년자에 대한 이 좌표 찍기는 제가 볼 때는 심각합니다. 이런 식의 정치 공세, 언론이라면 생각 좀 하고 보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어제도 한겨레의 보도, 중고 노트북 컴퓨터 50대를 복지관에 기증하게 하는 그 과정에서 이걸 갖다가 나중에 대학 갈 때 써먹으려고 스펙 쌓으려고 했다, 이런 의혹을 한겨레가 제기했는데 이건 정말 누가 봐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기업 이름으로 기증한 것을 딸 이름으로 했다. 만평까지 그래가지고 이걸 조국 전 장관이 이 만평을 SNS에 올렸다가 삭제하는 해프닝까지. 아무튼 참 망신스러운 사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딸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서 딸에 대한 악성 이메일 전송과 사진 유포 행위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9일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 한동훈 후보자, 지금 민주당과 언론, 친여 성향 지지자들이 이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딸을 겨냥해 표적 공세를 벌이자 대응에 나선 겁니다. 자,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오늘 오전 입장문을 냈습니다. 후보자 딸과 관련한 한겨레의 허위 왜곡 보도 이후 미성년 자녀의 봉사활동 이메일 계정이 좌표 찍기 공격 대상이 돼 욕설을 담은 글들이 다수 수신되고 후보자 딸의 사진이 각종 블로그에 유포되고 있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아니, 조국은 자기 딸이 이제 지금 30살입니까? 20대 후반입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미성년자 고등학교 2학년 여고생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은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이 4일 한동훈 딸 2달간 논문 5개, 전자책 4개 썼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동훈 후보자의 장녀가 지난해 하반기에 6개의 논문을 작성해서 4개의 저널에 게재하고 2020, 2021년
10개의 전자책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입시 컨설팅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동훈 후보자 측은 야, 이거 뭐 대단합니다 진짜. 미성년자가 장기간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쓴 글을 석박사 이상만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연상되는 논문이라고 칭하는 것은 전형적인 왜곡 과장이다. 2019년, 2020년, 2021년에 걸쳐 학교 과제물, 에세이 대회 등에서 작성한 글을 한꺼번에 모아 오픈 액세스 저널이 요구하는 형식으로 정리해 업로드한 4~5페이지 분량에 불과한 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 뭐 숙제 이런 것도 다 논문이 되는 겁니까? 아무튼 자, 전자책과 관련해서도 교육봉사활동을 위한 영어 수학 문제 모음, 교육봉사활동을 위한 영어 수학 문제 모음, 중고교 수준 과학이론 그림책 등 10페이지에서 30페이지 분량을 아마존 KDP라는 개인 출판 플랫폼에 한꺼번에 업로드한 것으로 10 내지 30페이지짜리 강의안이라며 소위 유학용 컨설팅 업체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 제목만 보면 뭐 한동훈 딸이 고등학교 영인짜리가 논문을 막 쓰고 책을 내고 어마어마한 것처럼, 그렇지만 실상은 이렇다는 설명입니다. 자, 한 후보자는 앞서 한겨레신문이 한동훈 딸도 부모 찬스로 대학 진학용 기부 스펙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동훈 후보자의 장녀가 엄마의 지인이 임원인 기업으로부터 노트북 50대를 받아 딸 이름으로 기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기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게 됐습니다. 기업 이름으로 기부됐습니다. 자, 한 후보자 측은 한겨레 기자 취재에 응하며 기부증 영수증도 회사 명의로 발급됐으며 후보자 딸의 명의로 기부한 바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설명했음에도 딸 이름으로 기부한 것처럼 허위 보도하고 이를 근거로 허위 만편까지 게재했다.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 3명 등을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어제 고소했습니다. MBC가 또 어젯밤 한 후보자 딸이 교육봉사활동과 관련 서울시장상과 인천시장상을 수상했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에 소개됐지만 해당 지자체는 상을 준 기록이 없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5일 후보자 장녀가 2021년 5월 5일 시민상을 받은 건 사실이다, 이렇게 확인해줬습니다. 지난해 시민상 수상자 114명이 시스템 등재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아무튼 이걸 보면 어떻게든 한동훈 후보자에게 흠집 내리려고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좌표를 찍어서 이 미성년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공격하는 이 행위는 법적으로 엄중하게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